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름인 신경인성 방광은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배뇨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최근 각종 상해로 인한 척수 손상이나 뇌졸중, 노인성 치매 등의 뇌질환, 디스크나 당뇨병 등에 의한 말초 신경계 손상으로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배뇨 관리는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로 본 영상물에서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간헐적 청결 도뇨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손상 후 방광의 기능은 손상된 척수의 정도 및 위치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변의 배출이나 저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신경인성 방광이 나타나는 환자로는 외상으로 인한 척수 손상이나 디스크, 척수 종양 등이 있으며 중풍과 같은 뇌졸중이나 노인성 치매 등에서도 대뇌에 이상이 와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골반 내 장기 수술을 받은 후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합병증으로도 말초 신경계에 손상을 주어 방광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신경인성 방광의 치료는 내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방광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비뇨기계의 감염이나 합병증을 예방하고 요실금이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경인성 방광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변을 배출시키는 신경인성 방광의 배뇨 방법으로 CIC, 즉 간헐적 청결 도뇨법이 있습니다. 이게 소변을 이제 제때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역류를 하면서 이제 신장이라든가 그런데도 또 역류하면서 그 위에 있는 상부 요로기관에까지 이제 병변을 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신장 자체도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도뇨가 굉장히 이제 신경인성 방광을 가진 환자들한테서 꼭 시행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헐적 청결 도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뇨를 위한 준비물입니다. 의료용품점에서 CIC 카테터와 자극이 적은 물비누, 일회용 솜으로 구성된 CIC 키트를 구입합니다. 이와 함께 일회용 비닐 장갑과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카테터 보관 용기, 그리고 컵, 핀셋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윤활제인 1% 리도케인 젤리와 소변기, 수돗물과 비눗물 희석 보관 용기와 전자레인지를 준비합니다. 이때 비눗물과 수돗물은 1:9의 비율로 희석해 사용합니다. 비눗물 농도가 진할수록 거품이 많이 발생하여 회음부 세척 시간이 길어지고 소매의 사용량이 많아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뇨에 필요한 물품을 빠짐없이 준비했다면 본격적인 도뇨 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IC 실행 전 손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도록 하며 CIC 준비 물품을 환자의 침상가에 준비한 후 보관 용기 뚜껑 위에 비눗물에 적실 일회용 솜 5개와 수돗물에 적실 솜 5개를 놓습니다. 준비해둔 솜 위에 비눗물과 수돗물 적당량을 각각 부어주고 용기 안에는 1% 리도케인 젤리를 짜놓습니다. 도뇨 전에는 방문을 닫거나 커튼을 사용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필요시에는 전등을 켜서 밝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회음부만 노출합니다. 적절한 체위를 취하게 한 후 다시 한번 손을 씻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합니다. 요도구 주위를 비눗물에 적신 솜으로 먼저 닦은 다음 수돗물에 적신 솜으로 닦아주는데요. 이때 요도구를 중심으로 안에서 밖으로 원형으로 닦으며 3, 4회 반복해서 닦습니다. 세척이 끝났으면 도뇨관에 윤활제를 묻힌 후 카테터를 안정감 있게 잡고 요도구에 삽입합니다. 윤활제는 요도구의 마찰과 외상을 감소시키므로 도뇨관 삽입 길이만큼 충분히 묻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음경을 바로 세워 잡고 오른손으로는 도뇨관을 잡아 요도 끝까지 삽입합니다. 핀셋을 사용하면 삽입이 더욱 용이하며 도뇨관 삽입 길이는 17에서 22cm 정도입니다. 삽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도록 합니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억지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되며 요도 외상을 막기 위해 부드럽게 삽입해야 합니다. 도뇨관을 서서히 삽입하면서 소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1에서 2cm가량 더 삽입하는데요. 삽입하는 동안 세균 오염 방지를 위해 도뇨관 끝이 소변기 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의 흐름이 멈추면 주먹이나 손바닥을 배꼽 아래 3cm 위치에서 꼬리뼈 쪽을 향해서 방광을 짜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누르며 도뇨관을 약 1에서 2cm 정도 빼서 남은 소변이 다 나오도록 합니다. 소변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으면 도뇨관 끝을 엄지와 검지로 눌러잡아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하면서 조심스럽게 뽑습니다. 도뇨가 끝났으면 요도구 주위를 수돗물 적신 솜으로 잘 닦습니다. 소변의 양을 측정하고 소변 양상을 관찰해야 하는데요. 보통 1일 4회에서 6회의 도뇨를 시행하며 성인의 경우는 1회 소변량이 500cc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뇨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변의 양상이 탁하거나 혈액이 있거나 냄새가 날 경우 병원 진료 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물품을 정리하고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이번엔 도뇨 물품 관리 및 소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뇨관은 매 사용 후 흐르는 물로 씻는 것이 좋으며 도뇨관 내부가 젤리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내부까지 충분히 세척한 후 보관 용기에 넣습니다. 씻은 도뇨관을 보관 용기에 넣고 세척한 후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이때 물을 첨가할 필요는 없으며 물기 묻은 상태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용기의 뚜껑은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소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300cc 정도 용량의 컵에 차가운 수돗물을 2분의 1 정도 담아 전자레인지 안에 함께 넣습니다.
이는 소독하는 동안 열 흡수 및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레인지는 8분간 작동하여 소독하도록 하고 도뇨관과 보관 용기는 매 도뇨 후에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소독합니다. 소독이 끝나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여 꺼내식히고 즉시 도뇨를 하지 않을 경우 뚜껑을 덮어서 보관합니다.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경우 하루 수분 섭취량은 2000cc 이하로 섭취하도록 하며 밤 동안에는 소변 배출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저하되어 있는 관계로 방광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효과적인 요 배출을 돕고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시행되는 간헐적 청결 도뇨 관리. 청결하고 규칙적인 도뇨 관리를 통해 요로의 건강은 물론 생활의 활력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름인 신경인성 방광은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배뇨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최근 각종 상해로 인한 척수 손상이나 뇌졸중, 노인성 치매 등의 뇌질환, 디스크나 당뇨병 등에 의한 말초 신경계 손상으로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배뇨 관리는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로 본 영상물에서는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간헐적 청결 도뇨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손상 후 방광의 기능은 손상된 척수의 정도 및 위치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변의 흐름이 멈추면 주먹이나 손바닥을 배꼽 아래 3cm 위치에서 꼬리뼈 쪽을 향해서 방광을 짜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누르며 도뇨관을 약 1에서 2cm 정도 빼서 남은 소변이 다 나오도록 합니다. 소변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으면 도뇨관 끝을 엄지와 검지로 눌러잡아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하면서 조심스럽게 뽑습니다. 도뇨가 끝났으면 요 도구 주위를 수돗물 적신 솜으로 잘 닦습니다. 소변의 양을 측정하고 소변 양상을 관찰해야 하는데요. 보통 1일 4회에서 6회의 도뇨를 시행하며 성인의 경우는 1회 소변량이 500cc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뇨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변의 양상이 탁하거나 혈액이 있거나 냄새가 날 경우 병원 진료 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물품을 정리하고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이번엔 도뇨 물품 관리 및 소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뇨관은 매 사용 후 흐르는 물로 씻는 것이 좋으며 도뇨관 내부가 젤리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내부까지 충분히 세척한 후 보관 용기에 넣습니다.
씻은 도뇨관을 보관 용기에 넣고 세척한 후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이때 물을 첨가할 필요는 없으며 물기 묻은 상태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용기의 뚜껑은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소독하도록 합니다. 의료용품점에서 CIC 카테터와 자극이 적은 물비누, 일회용 솜으로 구성된 CIC 키트를 구입합니다. 이와 함께 일회용 비닐 장갑과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카테터 보관 용기, 그리고 컵, 핀셋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윤활제인 1% 리도케인 젤리와 소변기, 수돗물과 비눗물 희석 보관 용기와 전자레인지를 준비합니다. 이때 비눗물과 수돗물은 1:9의 비율로 희석해 사용합니다. 비눗물 농도가 진할수록 거품이 많이 발생하여 회음부 세척 시간이 길어지고 소매의 사용량이 많아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뇨에 필요한 물품을 빠짐없이 준비했다면 본격적인 도뇨 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IC 실행 전 손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도록 하며 CIC 준비 물품을 환자의 침상가에 준비한 후 보관 용기 뚜껑 위에 비눗물에 적실 일회용 솜 5개와 수돗물에 적실 솜 5개를 놓습니다. 준비해둔 솜 위에 비눗물과 수돗물 적당량을 각각 부어주고 용기 안에는 1% 리도케인 젤리를 짜놓습니다. 도뇨 전에는 방문을 닫거나 커튼을 사용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필요시에는 전등을 켜서 밝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회음부만 노출합니다. 적절한 체위를 취하게 한 후 다시 한번 손을 씻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합니다. 요도구 주위를 비눗물에 적신 솜으로 먼저 닦은 다음 수돗물에 적신 솜으로 닦아주는데요. 이때 요도구를 중심으로 안에서 밖으로 원형으로 닦으며 3, 4회 반복해서 닦습니다. 세척이 끝났으면 도뇨관에 윤활제를 묻힌 후 카테터를 안정감 있게 잡고 요도구에 삽입합니다. 윤활제는 요도구의 마찰과 외상을 감소시키므로 도뇨관 삽입 길이만큼 충분히 묻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음경을 바로 세워 잡고 오른손으로는 도뇨관을 잡아 요도 끝까지 삽입합니다. 핀셋을 사용하면 삽입이 더욱 용이하며 도뇨관 삽입 길이는 17에서 22cm 정도입니다. 삽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도록 합니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억지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되며 요도 외상을 막기 위해 부드럽게 삽입해야 합니다. 도뇨관을 서서히 삽입하면서 소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1에서 2cm가량 더 삽입하는데요. 삽입하는 동안 세균 오염 방지를 위해 도뇨관 끝이 소변기 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의 배출이나 저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신경인성 방광이 나타나는 환자로는 외상으로 인한 척수 손상이나 디스크, 척수 종양 등이 있으며 중풍과 같은 뇌졸중이나 노인성 치매 등에서도 대뇌에 이상이 와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골반 내 장기 수술을 받은 후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합병증으로도 말초 신경계에 손상을 주어 방광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신경인성 방광의 치료는 내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방광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비뇨기계의 감염이나 합병증을 예방하고 요실금이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경인성 방광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변을 배출시키는 신경인성 방광의 배뇨 방법으로 CIC, 즉 간헐적 청결 도뇨법이 있습니다. 이게 소변을 이제 제때 배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역류를 하면서 이제 신장이라든가 그런데도 또 역류하면서 그 위에 있는 상부 요로기관에까지 이제 병변을 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신장 자체도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도뇨가 굉장히 이제 신경인성 방광을 가진 환자들한테서 꼭 시행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헐적 청결 도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뇨를 위한 준비물입니다.